서부산권의 수건 사업이자 부산시가 역점 추진했던 하단 녹산선 도시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끝내 탈락했습니다. 반면 영도의 수건 사업인 복내산 터널 건설 사업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조재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에서 녹산 국가산업단지까지 14.4km를 연결하는 하단 녹산선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지역균형 발전과 산단 근로자 출퇴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3월 BC, 즉 비용 대비 경제성이 기준치인 1에 못 미쳤고 이번 마지막 종합평가에서도 기준 점수에 근소하게 못 미쳐 탈락했습니다. 예타 탈락으로 부산시의 서부산 개발 전략도 향후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하고 예타 통과를 전제로 기본계획 용역을 동시에 진행해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동시에 예타 신청하고 기본계획 용역을 동시에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준공 시점하고 착수 시점하고 공사 착수 시점하고 준공 시점은 똑같습니다. 반면 영도의 수건 사업인 복내산 터널 건설 사업은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될 걸로 보입니다. 복내교차로와 동삼혁신도시를 4차로로 연결하는 복내산 터널이 완공되면 이 일대 교통 혼잡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복내산 터널 건설 사업은 2022년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공황장애를 앓던 한 30대 남성이 부산구치소 독방 안에서 숨졌습니다. 수감된 지 이틀도 안 된 시점에다 쓰러진 채 발견됐을 때 고인의 팔다리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족들은 교도소 측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고 인권위원회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아침 부산구치소 독방 안에서 38살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벌금 500만 원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 명령을 받고 금요일인 8일 밤 11시쯤 수감돼 불과 이틀도 지나지 않은 시점 사망 당시 A씨의 손발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A씨가 자꾸만 호출벨을 눌러대자 난동을 부린다며 포박당했던 겁니다. 목걸이도 던지고 발로 차고 이랬다 하더라고. 네, 그거를 보고 자기는 난동이라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치료를 받으려고 부르는데 모르는 척 했을 수도 있다고. 약 3년 전부터 공황장애에 시달려왔던 A씨. 작년 말부턴 증상이 심해져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이었습니다. 구치소 내 CCTV를 확인한 유족들은 A씨가 약 처방 등을 요청하려 벨을 눌렀던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얘는 많이 움직이고 막 자꾸 전화를 하고 하니까 그 벨 소리 이런 게 자기들 귀찮았겠지요. 자꾸 시끄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유족들이 대리 처방이라도 받기 위해 면회를 요청했지만 구치소 측은 코로나19 검사가 끝나야 한다며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월요일 날 하면 화요일 날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일요일 아침 5시까지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유족들은 A씨가 쓰러진 뒤에도 2시간가량 구치소 측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인권위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고 A씨가 쓰러졌을 땐 지쳐 잠든 것으로 파악했다며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의료 지원 인력조차 없었냐는 유족 질문에 부산구치소는 정보 공개를 청구하라는 황당한 답변만 내놨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지난달 하수관 속에서 작업자 3명이 질식해 숨진 사고는 LP가스 폭발로 인해서 배출된 다량의 일산화탄소 때문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하수관을 매립하는 작업 방식 자체가 너무 위험했다는 결론이 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광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작업자 3명이 일산화탄소에 질식해 숨진 사하구 하수관로 공사장.
질식사고 직전 일어났던 폭발은 LPG 가스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수관 내부에서 LPG 산소 절단기를 사용하면서 가스가 점차 차올랐고 폭발이 일어난 뒤 일산화탄소가 다량 배출됐다는 것입니다. 폭발이 옷에서나 이런 데서 검출 실제로 됐고 LPG라는 게 누출되면 굉장히 볼륨이 커지는 그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디 공기랑 흐름이 없기 때문에. 숨진 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장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사 방식이 적절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깊이 3m 구멍을 판 뒤 아래로 내려가 수평으로 하수관을 밀어넣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철근과 같은 땅속 장애물을 잘라내다 변을 당했는데 지표면을 파낸 뒤 하수관을 내려놓는 일반적인 개착 방식을 썼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란 의미입니다. 발주처인 부산시는 지하 수위가 높아 개착 공사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주변에 학교와 공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안전보건공단은 지름 80cm 좁은 관 속에 사람을 들여보내야 하는 이 같은 공사 방식은 근본적으로 해선 안 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800mm 관한 내부에 들어가서 그렇게 작업하는 거는 이후에라도 똑같은 사고가 나지 말은 법이 없는데 시공 기간이 좀 늘어나고 돈이 혹시라도 또 초과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 타는 게 맞다. 원인 조사를 마친 공단은 고용노동부에 하수관 매립 시 개착 공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개선안을 냈습니다. 한편 경찰도 현장 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5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국제신문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일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수도권 1급 체제 극복을 위해서 부울경에 민관학 광역연합체가 출범한다는 소식입니다. 동남권 발전협의회가 다음 달까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건데요. 부울경의 공생토대 조성을 목표로 24시간 관문공항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물론 안전한 공동식수 사용 등 주민생활 공동 현안에 함께 발을 맞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일면에 있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양산 물금취 수장 원소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된 사실을 알면서도 17일 동안 공개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물금취 수장에서는 지난 2일부터 4일 연속 다이옥산이 검출됐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미량이었어도 검출 사실을 공개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동면 하수 처리장에서 다이옥산이 포함된 하수와 폐수가 방류됐고 이 물이 상류로 역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엔 부산 일보입니다. 서면에서 충무동까지의 BRT 8.6km 구간 8월 말 착공이란 제목이 일면 머릿 기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서면 교차로에서부터 충무동 교차로까지 8.6km 구간에 BRT 버스 정류장 19곳이 오는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식인데요. BRT가 설치되면 버스 통행 시간이 2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부산진 시장에선 1층 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2층, 3층 상인들은 반대하는 등 상인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셧다운 김해공항 국제선 7월부터 다시 날개 펴나라는 제목입니다. 올해 4월 전면 중단된 김해공항 국제선 운항이 이르면 오는 7월 재개될 것이란 보도입니다. 에어부산은 7월 1일부터 홍콩과 동남아 등 운항 재개 계획을 밝히면서 해외 입국 제한 조치 완화 예상 시점을 고려해 7월로 재운항 시기를 잡았다고 전했는데요. 대한항공은 6월 말 이후 운항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고 제주항공도 다음 달 마닐라 노선을 추가할 예정 등 항공사마다 운항 재개 계획에 나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읽기였습니다. 맑은 하늘이 드러났지만 오늘 아침 공기도 서늘합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공기가 달궈져 기온이 오르는 서쪽 지역과 달리 동해안은 오늘도 선선한 동풍이 불겠습니다. 한낮에 부산은 20도에 머물러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밑돌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올라서 예년 이맘때만큼 따뜻해지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금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마저 깨끗해서 쾌적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은 차츰 흐려져 오늘 밤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부산 20도, 양산 22도, 창원과 남해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남해안은 오늘부터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말 내내 대체로 맑고 따뜻하겠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 기온이 올라서 초여름 날씨에 가까워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사건이 터진 지 한 달 만에 부산시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는 강도 높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책이라고 자평했지만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또 잘 시행될지가 관건입니다. 이전에도 직장 내 성범죄 예방책은 있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터지자 부산시가 성희롱 성폭력 근절의 계기로 삼겠다며 특별 대책을 내놨습니다.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전담 기구인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성희롱 징계 기준도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강등 이상으로 강화하고 상급자의 성과 연봉을 하향 조정하는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징계 기준은 양정 기준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죠. 중간에 유도리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최고 등급을 무조건 매기겠다는 겁니다. 성교육 강화와 성인지 감수성 진단도 해마다 실시하는 등 양성평등 조직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또 산하기관장 임용과 경영평가 때도 성인지 감수성 요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생각과 관점이 바뀌고 문화와 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시의 명예와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사퇴 직후에도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는 등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직장 내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강력한 시행 의지가 관건인데 특히 이번처럼 기관 최고위직 성범죄에 대한 별도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비공개 소환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오 전 시장 측에 소환 조사 때 입장 표명을 해달라는 기자단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입장 표명을 거부하면서 결국 소환 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전 시장은 이른바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부산경찰청에 출석할 예정이며 소환 시기는 이번 주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전히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이 온갖 수법을 동원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만큼 예방이 중요합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비 임대업을 하고 있는 56살 강모 씨. 코로나19 여파에 수입이 전보다 30% 이상 뚝 떨어지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 직원이라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솔깃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2억이란 돈을 이제 2.25 정도를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그 뒷날 과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1.5%까지 금리를 낮출 수 있다. 강 씨가 의심하자 은행 직원은 자신의 명함과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링크가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사이트에 접속했던 강 씨는 이때부터 덫에 걸리게 됐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강 씨의 휴대전화에 해킹 프로그램이 깔리도록 유도한 겁니다. 궁금해서 내가 콜센터, 농협 콜센터 전화를 하니까 서울 중구에 그런 사람이 근무하고 있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한치도 의심 없이. 결국 강 씨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열흘 동안 3차례에 걸쳐 모두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수금원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뒤늦게 사기라는 걸 알아챈 강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사에 착수해 수금을 맡았던 조직원 1명을 붙잡은 가운데 또 다른 조직원 1명의 행방도 뒤쫓고 있습니다. 최근 석 달 동안 경남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범죄는 모두 400건. 제공한 것을 활용하게 되면 악성 코드로 인해서 결국은 제3의 가짜 곳으로 또 유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직접 공신력 있는 기관에 코로나 경기 불황을 틈타 서민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요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부산의 한 번화가 도로에 매설된 상수도 파열 추정 사고로 밤사이 이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부산 상수도 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이 사고로 부산 인구 중앙대로의 2개 차로가 잠길 정도로 다량의 물이 흘러넘쳐 현재까지 배수와 배관 교체 등 사고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는 배관 교체 작업 중 상수도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단수 피해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웃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자신이 사는 북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평소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집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붙였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00만 원을 선고받자 해당 글은 자신의 친척이 붙였고 글의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추측만으로 이웃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프로야구 소식입니다. 롯데자이언츠는 어제 광주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대6으로 졌습니다. 롯데는 1회 선취점을 뽑는 데는 성공했지만 2회 동점을 허용하며 기아에게 넉 점을 내주고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결국 승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어제 패배로 롯데는 4연패 수렁에 빠지면서 5할 승률까지 위태롭게 됐습니다. 한편 롯데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 3연전에서 온라인 응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인 자이언츠 TV를 통해 응원단을 운영하며 롯데 공격 때는 중계 화면을 통해서 응원가를 함께 부르고 수비 때는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팬과의 소통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야구장에 올 수 없는 팬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경기 중 파울볼 증정과 응원가 맞추기 등 다양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전파 우려로 중단됐던 일제검문식 음주 단속이 어젯밤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음주 단속을 중단한 이후 넉 달여 만에 비접촉식 감지기를 이용한 단속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운전자와의 접촉 없이 차량 내 공기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로 코로나 전파 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이 어제 오전 부산신항 보세창고에서 해상 수입 화물을 대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 단속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훈련에는 마약 탐지견을 비롯해 이온 스캐너와 휴대용 마약 탐지기, 차량형 검색기 등이 동원돼 마약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화물을 중점적으로 검색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세관은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항공기를 통한 여행자와 화물 이동이 제한돼 기존 마약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마약 밀수가 해상 화물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훈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부산교통공사 채용 시험이 오는 7월 5일 치러집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지난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신규 채용 필기 시험을 7월 5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공사는 다음 주 인사위원회를 거쳐 후속 일정도 확정한 뒤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응시자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릴 예정입니다. 670명을 뽑는 부산교통공사 채용엔 역대 최대 규모인 2만 8천여 명이 지원했으며 당초 필기 시험은 2월에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계속 연기돼 왔습니다.
부산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 등 각급 학교에 코로나19 예방과 대응 활동을 돕는 인력을 지원합니다. 이번 인력 지원은 각급 학교가 순차적으로 등교 수업을 실시함에 따라 등교하는 학생들의 발열 검사와 교내 소독, 급식실 방역 등 코로나19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입니다. 인력 지원은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25일부터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치원은 원별로 1명, 초중고와 특수학교는 5명 이내 인력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